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거실 재현 설비 검증. 두 번째 시간 재현 계산서 작성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제시된 도면을 근거로 재현 계산서 작성을 하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재현 설비 검증, 예,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재현 설비 검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제시된 도면을 근거로 거실 재현 계산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보겠습니다.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뮬레이션 설치 및 사용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토, 시사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검토 및 계산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송풍량 계산 시간인데요. 풍량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풍량이 있어요. 필요 풍량은 법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풍량이죠. 수직거리 및 예상 재현 구역의 면적에 따른 실외 배출 풍량. 이거요. 흡기도 마찬가지고요. 총 송풍량은 댐퍼 누설 및 덕트 누설을 포함해서 할증된 송풍기의 풍량입니다. 거실 재현 설비의 기준에 따라 실에 따른 필요 풍량은 정해지죠. 거실 재현에서 차압 재현과 달리 연기의 배출이 중요하므로 극기 풍량보다는 배출 풍량이 중요합니다. 극기 풍량은 배출 풍량에 따라 결정하죠. 거실의 배출 풍량 결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재현에서 많은 실수를 하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준상 필요 풍량을 총 송풍량으로 많이 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 재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모든 댐퍼는 누설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댐퍼의 누설 등급에 따른 압력에 따라 같은 크기의 같은 등급이라도 누설량은 달라지죠. 예. 오리피스 방정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형 쇼핑몰의 한 층에 따라 한 층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다고 해도 화재는 한 개 구역에서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설계가 진행된 것이 통상적이죠. 즉, 한 공간의 필요 풍량이 45,000 CMH라면 덕트 경로상 분기되는 다른 구역을 차단하기 위한 SMD에서 누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누설로 필요한 공간에 풍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즉 45,000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덕트 및 댐퍼의 누설을 감안하여 풍량은 할증해야 합니다. 댐퍼의 누설 틈새 크기 계산을 해볼게요. 댐퍼의 누설 틈새 크기는 틈새 기준을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위 환산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죠. 1등급은 고가이고 품질 관리가 어려우므로 2등급을 적용하여 구현하면 단위 면적당 틈새는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위 면적당 틈새는 0.0039가 되겠어요. 여기는 틈새 크기니까 마지막에는 메타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어, 마지막 식 여기 보면은 A는 이렇게 돼 있는 식에다가 어, W 곱하기 H 그냥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댐퍼의 가로 세로 크기를 넣으면은 되겠습니다. A는 메타로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0.0039 곱하기 이거에 대한 곱하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 환산은 이렇게 A는 0.83 루트 P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0.83. 6.12는 이 6.12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루트 P에서 1000이 들어오고요. 이건 60이 된 것은 단순히 단위 환산입니다. 민을 세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A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차압 제형과 달리요 거실 제형에서는 필요 풍량은 기준에 나와 있기에 예상 재현 구역의 면적 및 재현 경계백의 수직거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요. 총 성풍량은 쉽게 구하기 힘들어요. 차압 제한에서는 계산된 풍량의 15% 할증을 주면 실제 시공에서 광화문이 시험 기준보다 기밀함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실 제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시공 경험을 보면요. 필요 풍량의 15% 할증만으로는 좀 불안해요. 예. 차압 제한은 과풍량은 부속실의 과압을 초래할 수 있고 과압은 피난의 장애를 발생하여 위험하지만요. 거실 제한에서는 과풍량이 되어도 화재실에서 배출한 풍량만큼 공급하여 주므로 과풍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눈만큼 빼준다는 거죠. 따라서 세부적인 총 풍량은요. 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 풍량의 댐퍼 누설을 감안하고 15%를 할증하면 될 것입니다. 댐퍼의 누설 틈새는 덕트 크기가 결정돼야 알 수 있고요. 덕트 크기는 풍량과 풍속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풍량과 풍속이 나와 이제 덕트 크기가 나오죠. 자칫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룰 수 있으므로요. 덕트 사이즈 결정을 위한 송풍량과 풍속에 대한 결정을 우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트 사이즈 결정을 위한 총 송풍량은 필요 풍량의 20%. 그러니까 45,000이 필요 풍량이지 법적 풍량이잖아요. 그거에 20%를 할증해서 한다는 거예요. 덕트 사이즈 결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총 송풍량이 아니에요. 덕트 사이즈 결정을 위한 총 송풍량이란 말입니다. 덕트 풍속은요. 대기는 9m/s를 적용하고 급기는 12m/s를 적용하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앞서서 10m, 100일 10m/s가 적당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성능 위주 설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9m로 지금 한 겁니다. 이 9m로 하는 게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상 저형 구역에 따른 총 송풍량이 결정되면요. 총 송풍량을 균일하게 배출된다는 가정으로 배출구 숫자를 결정해요. 즉 필요 풍량이 45,000 cmh라면요. 총 송풍량은 이제 54,000이 되겠죠. 1.1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배출구의 숫자는 실의 모형과 형상에 따라 배출구 간의 거리를 10m 이내가 되도록 해요. 예. 배출구는 이건 NFSC 501-A를 참조하면 됩니다. 건축가 협의해서 조명기구의 배열과 천장 마감재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배출구는 이 현장은 이제 도면에 배출구의 개수가 이제 5개로 결정이 됐어요. 실제 도면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둡니다. 그래서 배출구의 크기는 풍량에 의해서 개수당 풍량에 의해 결정되죠. 예, 그래서 5개라고 했으니까요. 균일하게 2점, 이렇게 9,000 cm가 되죠. 그다음에 배출구, 예, 그냥 디퓨저라고 합시다. 배출구. 디퓨저는요, 풍속은 기준에 없으나요, 크기가 커지면 제작 비용이 커지죠. 미관도 해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배출 소음이 발생하고 흡입 저항도 커지므로요. 적절한 크기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기성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디퓨저 풍속은 5에서 10m 정도로 한다면 적절할 것을 판단합니다. 풍속을 5m/s로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5m로 나누면 하나가 2.5니까 나누면 0.5가 나오죠. 그다음에 개구를 감안해요. 개구를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800에 900이 나왔어요. 음, 배출구의 크기는 이제 개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이제 80%로 봤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온 겁니다. 배출구의 마찰 손실도 이제 정합산정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배출구의 마찰 손실은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리피스 방정식 역사라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해서 27.4가 나왔어요. 음, 실제 도면을 보고 한번 계산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의 실의 면적은 작게 표현해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근색만, 이게만, 근색만 400제곱미터가 넘고, 실제 필요 풍량은 복도 구간이 45,000cm로 가장 커요. 복도 구간이. 그 복도가 길이가 길고, 뭐,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한 풍량이 45,000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도면, 실제 있는 현장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갖고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도면이 당초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검토해서 실제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재현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보라색이 100이죠. 보라색이 100입니다. 파란색이 극기예요. 파란색 두 군데, 두 군데에서 극기, 세 군데네요.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극기를 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네요. 나머지 이것들은 다 100입니다. 또, 재현 계산서 작성을 위해서 제가 모델링을 해봤어요. 경로선 가장 멀면서 풍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송풍기까지 경로를 따라서 댐퍼의 분기 지점을 표기해 주고요. 구간별로 번호를 매겨서 계산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덜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먼 데가, 가장 먼 데가 여기네요. 이쪽이 가장, 이쪽이라 이렇게 멀어요. 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경로별로 쭉 선정을 한 거예요. 이 구간이 가장 먼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기되는 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서 작성을 하면은 편해요. 이건 이제 극기 모델링 구간이에요. 극기 모델링 구간은 가장 먼 쪽이 지금 이쪽이 가장 멉니다. 이쪽이 가장 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극기는 배기부에서 좀 단순해지죠. 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면은 작성하기도 쉽고 그래요. 어, 그래서 거실 재현 계산서 작성의 핵심은요. 댐퍼의 누설량만큼 풍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설량은 오리피스 방정식을 이용하고 말단부터 댐퍼까지 마찰 손실의 합을 그 분기 지점 댐퍼에서 미치는 차압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 댐퍼의 크기와 등급에 따른 누설 틈새 크기도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계산합니다. 어, 그 누설 틈새 크기를 적용해서 누설량을 계산해요.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한번 실제 계산서를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작성된 재현 계산서예요. 예. 노란 부분이 이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덕트 크기 결정을 위해서 20%를 이제 할증한 게 총 가상 총풍량이에요. 가상 총풍량. 그걸로 이제 이게죠. 그걸로 덕트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송풍기 정합 선정은 이제 이런 거예요. 디퓨저 손실, 루버 손실, 송풍기 덕트 손실, 송풍기실 덕트 손실, 그다음에 거실 덕트, 한, 거실 덕트, 송풍시를 제외한 덕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벽면. 그 다음에 시스템 이펙트 손실, 현장 오차, 범환율, 그다음에
이제 급기가 있어서 이쪽 배출인데 공조기 필터 등 추가 손실을 감안했어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음, 공조 겸용에서 그래요. 공조 겸용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덕트와 분기점, 덕트와 분기점, 댐퍼, 그다음에 분기댐퍼 손실의 계산서입니다. 닫혀있는 분기댐퍼에서, 댐퍼에, 말단에서 댐퍼 전단까지 마찰 손실의 합이 댐퍼 누설점을 통해서 누설된다고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쭉 계산서를 내려가서 보면요. 중간에 이게 배 있죠? 닫혀있는 댐퍼. 예. 틈새 크기를 700에 500으로 넣으면요. 700에 500으로 넣으면은 정합 손실이 이제 정합이 계산됩니다. 틈새 크기는 이렇게 계산되고요. 예. 틈새 크기는 고정값이죠. 고정값인데 이제 정합이 늘어나면 정합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에요. 합이 곧 이 정합이 됩니다. 하면은 풍량이 Q는 0.83 루트표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풍량이 55로 늘어나죠. 손실되는 거예요. 닫히는, 이 분기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분기돼서 일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댐퍼가 하나 있는 거고요. 댐퍼가 닫혀 있는 거. 빠져나가는 게 이제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누적돼서 이렇게, 어, 점점 늘어나죠. 예,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게 풍량을 미치는죠. 47,000로.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펙트와 디퓨저 누버 손실 계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이펙트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손실 계수 1.3 넣고 해서 한번 계산하면 되고 디퓨저 손실은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해서 계산돼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또 흡입 쪽도 그렇고요. 예. 구간별로 작성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엑셀을 보면요. 함수가 적용된 부분이 있죠. 엑셀 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적용돼 있어요. 이렇게. 엑셀 보면 이렇게. 예, 함수를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적용된 값이 나옵니다. 직방이라고 되면 이렇게 나와요. 전압 손실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닫힌 댐퍼의 누설량을 구하기 위한 수식 중에 댐퍼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하는 방법에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수식이 보이네요. 이쪽에 수식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 앞전에서 여기까지 다 손실에 합을 된다는 거예요. 손실 합이 이쪽 정합으로 와가지고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엑셀 계산서를 다시 확인해서 본 결과 이제 추가에 변경할 부분이 생겼어요. 이제 풍속 덕트가 작았다는 거죠. 12, 13구에 덕트가 1400에 400이었는데 1500에 400으로 이 부분 이제 수정할 부분 이제 보이네. 풍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큰 것보다. 또 이렇게 수정할 부분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는데 보면 이제 송풍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당초 5만 5천, 5만이었던 게 5만 5천으로 되고, 이렇게 5만 3천, 5만, 한쪽은 5만 3천이네요. 일단 4만 7천인가요? 예. 4만 7천. 앞서서 나와 있는, 이 값에 47227, 47227에 15%를 곱한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퀀텀은 리스트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개발한 프로그래머로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요. 퀀텀 리절트라는 보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공점이 재현에서는 실제와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입력자가 잘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디폴트 값을 일부는 변경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스차지 코이피션트 값이에요. 0.65로 변경해야 오리피스 방정 시 Q는 0.83A 루트 P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형상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프로그램 설치는요, 니스트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건 24년 12월 달에가 3.4.0.6이었는데 지금은 3.4.0.8인가 그래요. 예.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어, 설치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요, 보안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가 뜨기도 해요. 놀라지 말고 추가 작업을 눌러서 설치하면 됩니다. 어, 불법 프로그램이고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윈도우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설치 후 사용법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 공간 생성을 하고요. 누설 틈새를 만들고 누설 틈새가 어떤 종류를 설정해요. 출입문, 창문 등은 보통 오리피스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 만드는 거예요. 이 공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 패스 누르면은 이렇게 오리피스 아리아 이렇게 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출판한 책에 자세히 표현됐으니까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누설 틈새에서 중요한 점은요, 유혈한 개수가 기본값이 0.65로 돼 있어요. 이걸 0.65로 변경해야 된다면, 이 노란 부분은 잘 보세요. 예, 그래서, 그래야 Q는 0.83 A 루트 P가 맞습니다. 예, 0.65로 변경해야 돼요. 예, 이게 기본, 변경은 0.65로 돼 있어요. 그냥 기본 있는 걸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퀀텀에서는 꼭 기본값을 변경해 줄 게 많아요. 그럼 이제 덕트, 덕트 그리는 아이콘이 이거예요. 예. 덕트 그리는 아이콘이 있고요. 두 줄로 표현된 것이 이제 덕트예요. 예. 콘타믹, 도도 기본값은 0.9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요. 처음에 0.9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0.18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X의 수식에서 0.18로 계산됐어요. 0.18 단위가 미리미리예요. 결제줘도 단위를 꼭 확인하고 0.18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고도 거칠기예요. 그래서 마일드 강간 덕트는 0.15에서 0.18 적용하는데 워스 케이스니까 0.18 넣는 거죠. 콘크리트 경우는 3mm를 넣으면 돼요. 덕트는 달시 콜브룩 모델을 따른데요. 예, 이게 콜브룩 방정식이잖아요. 콜브룩 방정식에서 이게 F가 달시 방정식 람다죠. 이 값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F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가요. 엑셀에서는 달시 바이스를 이용한 람다를 활용한 경험식에 약간 이게 그거죠. 지그락 실버스타. 이 식으로 넣어요. 엑셀에서는요. 엑셀에서는 이 식으로 넣고 폰탐에서는 꼴브로 방정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덕트 길이와 부속품의 손실을 입력하는 방법은요. 콘탐에서도 좌표를 지정하고 덕트를 그리면 덕트 길이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요.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세도에 평면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덕트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숫자를 입력합니다. 덕트를 그리고 입력할 때 구간을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송풍기를 기준으로 흡입축과 토출축을 구분해서 길이와 부속품의 손실의 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엑셀로 된 계산서를 보고 길이와 부속품의 손실을 함께 넣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부속품 손실은 이렇게 엑셀에서 이렇게 쭉 찍으면요. 이렇게 합이 나와요. 이렇게 밑에 합이 나오죠. 이렇게 손실 3.08이 나오죠. 보면은 그 손실의 합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 길이도 이쪽이 길이가요. 이쪽 길이를 쭉 눌러가지고 누르면 길이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길이 넣어버리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흡입축, 호출축 이런 식으로 넣는 게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계산이 돌아갑니다. 시뮬레이션 누를 때. 음.
퀀텀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요, 이 시간은 모두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달을 하면 최소 15시간의 실습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 교육이나 어, 교재를 구입해서 200페이지 해요. 제 책은 200페이지부터 돼 있어요. 200페이지 보시면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혼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냐면요. 저도 혼자서 배웠어요. 혼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배운 노하우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책 보시고 혼자서 보시면서 하다 보면 팁니다.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용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거실 제어는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오히려 쉽습니다. 자압 제어보다 쉬워요. 한 덕트 송풍에서 덕트 한 구간 말단까지 쭉 표현하면 되니까 쉬워요. 엑셀 계산서 도면을 보고 유사하게 덕트 및 공간을 그리면 돼요. 이쪽이 송풍기예요. 송풍기시요. 예, 이 애가 송풍기고요. 이게 흡입축, 시스템 입력도, 도출 시스템 입력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구간까지가 앞전 도면에서 보면은, 송풍실 내의 덕트 구간이고요. 이 나머지 구간 이제, 거실 덕트 구간이에요. 거실 덕트. 예. 그래서 이게 말단이고요. 말단의 덕트 부분 표현한 거고요. 예. 이 디퓨저입니다. 말단 디퓨저. 이것도 말단 디퓨저일 거예요. 이것도 말단 디퓨저고, 예, 이것도. 이 구간을, 이 복도 이 구간을 갖다가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은 이제 닫힌 댐퍼. 이게 닫힌 댐퍼. 닫힌 댐퍼야. 분기대에서 닫힌 댐퍼. 이런 부분도 닫힌 댐퍼. 닫힌 댐퍼. 댐퍼 사이즈, 어, 누설 틈새 계산된 거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덕트 사이즈와 길이를 넣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계산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음, 시뮬레이션 이 그리는 데는 투표보다 훨씬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수행했어요. 예, 시뮬레이션 수행하면 몇 초만 결과 나오는데 배기 풍량을 5만 5천으로 넣어봤어요. 5만 5천으로 넣었을 때 말단을 보니까 5만 004가 나왔네요. 네, 말단. 이 시를 전체 배기 풍량 빨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핏을 하나, 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빨려나가는 게 이 실의 전체 빨려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만 체크했으면은, 아무튼 풍량은 한쪽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한쪽은 좀 덜 나가기도 하지만 합쳐진 풍량이 이게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이쪽 볼륨 댐퍼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조절해서 풍량 밸런스는 맞추면 되지만은, 풍량 밸런스를 떠나서 이 국도 구간 한 존에 4만 5천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4만 5천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근데 4만 5천은 15%면은 아슬아슬해요. 해보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20% 할증해서 해보는 겁니다. 디퓨저별 풍량을 한번 봤어요. 디퓨저별 풍량을 보니까는 이렇게 편차는 있죠. 예. 편차는 보이는 걸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건 가까이 있는 거니까 더 많이 빨린 거고요. 이건 멀리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 음, 이제 TAB를 하면은 잡힐 걸로 봅니다. 쭉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최말단, 이쪽이 최말단이고, 그 다음에 이 말단인데요. 예. 5만, 5,337 나왔네요. 그 송풍이 근접한 건 24,000, 2만이 좀 넘고, 최말단 3,229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TAB를 하면은 잡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쪽에 많이 나가는 데는 좀 잠그고, 볼륨 댐퍼를 잠그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덜 나가고, 저쪽 많이 덜 나간 데는 많이 빨아들이죠.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죠. 디퓨저 전단에 풍량 조절을 위한 VD를 볼륨 댐퍼. 그래야지 풍량 조절이 되죠. 디퓨저 앞에다가 그래서 TAB 실시 풍량 조절을 하고요. 덕트 배출 풍속은 15m/s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겁니다. 배출. 이건 이제 어, 법상 15m/s 이하가 되도록 하잖아요. 제가 이제 덕트 사이즈는 이제
9m/s로 했지만은 실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15m 이하예요. 그런 걸 맞추고 정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12m로 9m로 한 겁니다. 송풍기 정합과 동력은 시공상세도 작성 후에 재검토하고요.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MD는 철제 에어타이트 기밀 등급 2등급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공조 설비와 겸용 시 풍량 조절 댐퍼는 화재 신호의 재현 풍량에 충족한 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겸용일 경우에 그래요. 풍량 조절 댐퍼는 공조 때도 만족하고 재현 때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해서 더 공조 때 맞추는 풍량하고 화재 신호에 맞추는 풍량 둘 다를 만족할 수 있게끔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좀 더 열리게끔 하는 거나 아니면은 작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투자점이 향후 대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24년도 10월 1일 거실제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이제 TAB가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배출구별로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각 배출구는 설계값의 60%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실별 배출량의 합도 설계값을 넘어서야 돼요. 네. 그래서 45,000, 45,000 넘어야 되고, 각 배출구마다 정해진 설계에서 45,000을 5개 나누면 5개 나눈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60%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EB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또 풍량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요. 성능 충족을 위해서 댐퍼 누설을 고려해야 하고 등급을 정해야 됩니다. 거실제한은 화재실의 연기를 제함으로 댐퍼도 직접 고온에 노출되므로 고온에 견디는 철제 에어타이트 2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따라서 통송풍량은 필요풍량의 댐퍼 누설을 합하여 그 값의 15%를 할증해요. 그냥 필요풍량이 15%를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댐퍼 누설이 얼마일지를 꼭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차압 재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거실 재현에서도 퀀텀을 이용한 분석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은요, 시공 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미리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최소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퀀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원본 제출해서 검증토록 하고요.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하였으면 합니다. 퀀텀은 원본 파일을 봐서 입력값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본 사례를 보면요. 디폴트 값에 수정도 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어요. 다행히 퀀텀은 무료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보급에 필요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디 사용법을 익혀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실 제어는 모든 댐퍼에 누설이 있다는 전제로 풍량을 산정해야 되고요. 총 송풍량은 필요 풍량 플러스 댐퍼 누설에 15% 할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댐퍼는 철제 에어타이트 2등급을 적용하고 풍량 누설 풍량 구할 시에 말단에서 SMD까지 손실합이 SMD에 미치는 차압으로 하여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계산합니다. 네 번째, 계산서 작성 시 풍속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요.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콘텀을 사용하고 유량 계수는 0.65, 덕트 조도는 0.18로 수정하고요. 덕트 길이 및 부속본 손실 입력 시 길이의 합과 부속본 손실 합을 입력합니다. 계산서와 도면을 보고 유사하게 덕트 및 공간을 그리고 댐퍼의 누설 및 디퓨저는 오리피스로 입력합니다. 시뮬레이션 수행 후 결과 분석에 대안을 제시하고요.
아홉 번째. 거실 제한도 TAB가 의무화됐어요. 2024년 10월 1일부로요. 그래서 배출 구별 설계 풍량이 60% 이상 도달하고 배출량의 합계는 설계 배출량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요. 제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한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고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전문가 단체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거실 제한 설비 검증은 2차시입니다. 제한 계산서 작성 및 시뮬레이션을 강의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